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의 뉴스팟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지난 연말 방송 중에 또 청취자 여러분의 호응이 아주 뜨거웠던 방송을 고정 코너로 마련해서 선보이는 첫날입니다. 지난 연말 방송을 챙겨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상민 쌩리 네, 이상민 기자의 이 미 국방부 취재 뒷담화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방금 들으셨죠? 목소리.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팀 기자 이상민입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소영 기자가 국방부에서 쌩리 이렇게 부른다고 맞나요? 진상조사 좀 합시다. 맞나요? 아니요, 쌩리가 아니라 쌩민. 아, 쌩민. 오케이. 쌩민으로 통하는 네, 이상민 기자 나와주셨고요. 그 옆에 자민 앤더슨 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민 앤더슨입니다. 근데 어떻게 두 분의 조합 지난 연말 방송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익숙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상민 기자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정규 코너를 맡아서 출연하는 게 처음인데요. 네네. 좀 긴장할까봐 제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청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 덕분에 좀 편안하신가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벌써 전문가 포스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쯤이야 이러신데.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지난 연말 방송에 많은 호응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달 동안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께서 저희 RFA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국방부 반응을 끌어내는 동안 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부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지난 연말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분위기를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너무도 많은 크고 작은 국제에서 현안을 다뤄야 하는 국방부한테 이 작디 작은 한반도, 특히 북한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도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열심히 국방부 문턱을 드나들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무튼 올해는 많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아니 선배 어디 무슨 출마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출마 연설하는 것처럼. 약간 연설에 나선 것 같은. 아니 뭐라도 출마하셔도 되겠어요. 네. 전혀 손색 없어요. 다짐 좋습니다. 다짐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이상민 기자를 모실 수 있게 돼서 우리 뉴스팟도 영광이고요. 또 올 한 해 더욱 풍성해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얘기는 어떤 걸로 좀 가볼까요? 예, 글쎄요. 첫 얘기는 어떤 게 좀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혹시 그거 어때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새로운 인물이 발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취재 가서 늘 마주하는 국방부 대변인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국방부 대변인이랑 연말에 기념사진도 찍었잖아요. 인증샷. 맞습니다. 우리 자민 기자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줬는데요. 맞아요. 지난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정부 요직에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월 초에 제가 팻 라이더 지난번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소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자회견을 갔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아쉬워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절친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에 다닌 그런 시간과 공들인 보람이 그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이 나가잖아요. 유튜브에 그 사진 올릴까 봐요. 이 얘기하는 동안에 그 사진이 딱 흘러가면 쌩민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팻 라이더 대변인이 거의 한 2년 반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질문을 하면 꼭 기회를 저한테 줬던 분입니다. 또 따로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면 답도 잘해줬던 분이라 저한테는 아주 자상한 형님처럼 너무나 잘 대해주셔서. 근데 잠깐
잠깐 형님 맞나요? 그 약간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서. 아닐 수도 있어서. 네,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한참 형님이 맞습니다. 아주 예렸어요. 오늘 똑잠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이더 형님 이야기 종종 들었는데요. 네네. 그 라이더의 대변인의 어떤 후임이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르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만 그 부대변인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전에는 저희가 사브리나 싱이라는 부대변인이 지난 정부에 설동을 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킹슬리 윌슨이라고 하는 역시 여자 부대변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 때 언론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국방부 부대변인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도 결정이 됐죠. 그렇죠. 네, 국방부 장관이 결정이 됐죠. 지난 청문회 때 정말 그 갓갓으로 된 사람인데요. 이름은 네네. 피트 헤그세스라고 미국의 폭스뉴스 방송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주 방위군으로 네. 아프간, 이라크 등의 실전으로 이제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란 친분 관계가 있었고 또 미국 군대를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빛을 얻던 사람이라 그런 게 어필이 돼서 새롭게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참 폭스뉴스 출신 인사들이 눈에 아주 띄게 많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 폭스뉴스가 대표적인 미국 내 보수 언론인데 네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폭스에서 채용이 돼서 피터 헤그세스뿐만 아니라 많은 요직의 폭스 방송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방부를 가보니까 제가 어제 갔었는데요. 네. 이제 아직은 우서선한 분위기입니다. 아직 이제 새롭게 국방장관 임명이 됐지만 이제 어제 첫 출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직도 국방부 대변인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또 가서 보니까 거기 대변인들은 이제 새롭게 올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 네.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보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그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더 원 워리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공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연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주 5일 근무를 시작을 하잖아요. 국방부는 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도 당연히 주 5일 근무로 바뀔 것 같고요. 지금은 보니까는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거기도 전체가 다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제 가시겠네요. 아니요. 저기 브리핑 있을 때 하고 또 필요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보니까 또 주요 요직에도 뭐 한인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랑 국방부 모두 북핵 문제나 한국 등 한반도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담당으로 부차관보에 한인이 발탁된 거죠. 박수 쳐야겠네 진짜. 네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고요. 네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에는 존노 연방 검사가 임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이런 것은 꼭 전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해야죠. 그리고 또 축하를 저희가 한인이니까 네. 당연히 또 너무 해야 기쁜 하고. 일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이 돼서 변화가 좀 많은 만큼 국방부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또 감지되는 여러 변화된 분위기를 우리 이상민 기자가 두루두루 충실히 짚어봐 주셨는데요. 분명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방부 취재 비화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좀 먼저 할까요? 자민 기자 어떤 게 좋겠어요? 일단 올해 연초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상민 기자가 정말 변함없이 국방부 문턱이 닳을세라 국방부를 드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제가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하면 가장 따끈따끈한 얘기가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하나 안 하나 이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과 한국 공군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또 이번에도 중단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이 나오는데 네. 우리 이상민 기자가 그 내용을 최근에 어떤 그 국방부 관리한테 듣고 왔더라고요. 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방부를 가서 인도 태평양을 담당하는 대변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사실 먼저 그분이 저를 보더니만 생민 하듯이 생민 너네 지금 한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먼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계속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다만 좀 유동적인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내비쳤고요. 네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26일에도 북한 외무성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언급을 하면서 철두 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있다 이런 걸 드러낸 건데 또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이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또 우리 이상민 기자가 네. 또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런 후속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 국방부를 더 자주 방문하셔야겠어요.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또 우리 올 한 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뉴스팟의 공식 호기심 천국이죠. 자민 기자, 똑자민 기자. 우리 다음 질문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네. 왜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잖아요. 그 꽉 담은 입. 네. 이상민 기자가 열었을 텐데.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이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근데 추가 파병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답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북한이 앞으로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지만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을 했거든요. 아, 정말 그러게요. 거기에 또 뭐 파병 북한군 상황에 정통한 미 국방 관리가 뭔가 뒷담화 같은 그런 얘기를 또 덧붙였다던데 한국 언론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들이 이 얘기를 막 인용해서 보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미 국방부 입을 열게 하는 이 기자. 이제는 님의 입을 여시오. 예, 지금 파병 북한군이 계속 관심 사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히 미 국방부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이번에 가서도 이제 파병 북한군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사상자 수인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3,000명 가량 지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4,000명 가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계속 1,000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또 물어봤는데 여전히 그거는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뭔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네네. 반면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군이 들어가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많은 지역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상황이 러시아가 한 50% 정도 그 지역을 탈환한 상태인데 그 탈환 속도가 예전에 비해 훨씬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봐서는 지금 어떤 공격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게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북한이 많은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북한 측에서 새로운 군대가 오는 징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예. 네, 역시 아침 회의 끝나고 호련히 사라지는 이상민 기자 이렇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왜 지난 연말 방송할 때 다른 데 질문이 집중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시간이 아닌데 눈치 보였지만 다시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추가 파병 얘기하실 때 또 다른 질문에 막 집중됐는데 갑자기 저기요 하고 손 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의 기자 브리핑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과도기 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질문할 기회는 없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물어본 거죠. 오,
정말로 그야말로 주리를 트셨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가는 그 이상민 기자 자리에 가보면 도시락 가방만 이렇게 덩그러니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도 기자들이랑 같이 밥을 못 먹는 날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게 이제 보통 국방부를 가는 날인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날은 혼자 뒤늦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또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약간 연출한 건지. 이렇게 뭔가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오늘 또 고생하셨다.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런 얘기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썰 풀면서 그러니까요. 또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우연이든 뭐 의도든 뭐라도 괜찮은 게요. 이 국방부 다녀온 날에 보면 꼭 한국이나 다른 언론들이요 인용해서 쓸 뭐 홈런 기사 이런 거 하나씩 빵빵 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정한 승자는 말이 없다는 게 우리 이상민 기자를 보면 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자민 기자가 제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짠했군요. 가끔. 고맙습니다. 연출한 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저는 다음 달에도 변함없이 국방부 문탁을 드나들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더 생동감 있는 기사로는 만날 수 없는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발로 더욱 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달 한 번은 또 이렇게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살아있는 정보들 오늘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민 기자도 알찬 내용 소환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뵙시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독감이 정말 기승이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내일은 또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와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